드라이 에이징, 웻 에이징, 솔트 에이징, 워터 에이징, 에이징 방식에 대해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숙성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마 드라이 에이징일 건데요. 그럼 드라이 에이징은 어떤 방식인지. 하지만 가장 쉽게 가장 대량으로 숙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꿀팁은 안녕하세요. 고기의 품격을 더하다 고풍스러운 고기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가 아닌 좀 특별한 곳에 나와봤습니다.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고기를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요즘 그 축산업에서 그 가장 핫한 키워드는 단연 숙성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숙성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 이제 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라이 에이징, 웻 에이징, 솔트 에이징, 워터 에이징, 에이징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 전문가를 모시고 과연 이제 그 에이징 방식에 대해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는 바로 무려 숙성을 AI, 인공지능으로 하는 브랜드 한우연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한우연의 우용성 대표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네네. 네, 사실 저희 한우연 대표님하고는 농진원 덕분에 만나게 됐어요. 농진원에서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매년 농진원에서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처음 뵀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AI로 고기를 숙성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렸죠. 저희는 이제 저도 고기 쪽 축산업을 하고 있으니 저희 한번 같이 뭔가를 해볼 게 없을까요? 라면서 인사를 처음 드렸고 그 후에도 이제 몇 번 만나서 미팅을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희 고기 부인에 제가 특별히 섭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잘 알지만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본인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구독해서 시청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소고요. 지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숙성 한우와 그 개인 맞춤형 숙성 한우를 누구나 쉽게 숙성할 수 있는 스마트 숙성기를 연구하고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숙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그 사후경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축들은.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사후경직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근조직이 딱딱해져서 맛이 없고 먹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숙성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숙성에 대해 조금 네. 전반적으로 숙성이란 어떤 거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굉장히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그쵸. 워낙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그래서 네. 딱 간단하게만 설명을 네. 하면 숙성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일정한 온도와 네. 그리고 환경 조건, 이 환경 조건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통해서 글루탐산이나 아미노산 등의 반응으로 네. 네,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네. 그리고 다양한 맛, 감칠맛을 포함해서 다양한 맛이 발생되는 걸 숙성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숙성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마 드라이 에이징일 건데요. 그럼 드라이 에이징은 어떤 방식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드라이 에이징은 일단 정말 오래된 에이징 네, 방식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할 수 있어요. 드라이 에이징은 일종의 보관에서 발전된 숙성 기술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그냥 드라이 보관과 드라이 에이징의 큰 차이점은 온도와 환경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이 에이징을 한다고 하면 영하 2도에서 한 4도 정도 네.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특정 환경, 습도와 그리고 풍향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해 가면서 이제 에이징을 하는 걸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다른 숙성 방법보다 맛이 응축되죠. 네. 그러면 특유의 향도 있잖아요, 드라이 에이징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효소가 많이 이제 발생되고 효소의 성분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네. 때문이에요. 김치를 예로 들자면 네. 김치를 진공 포장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과 네. 김치를 김치 냉장고에 숙성하는 방법. 음. 네,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게 드라이 에이징은 다른 에이징 방법 대비 응축된 형태로 숙성을 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진하고 대신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김치도 밖에 오래 놔두면 상해서 네, 버려야 그쵸,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드라이징,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버리는 고기가 워낙 많아서. 네, 한 20에서 많게는 50% 정도 네, 버리는데요. 겉에 마르는 부분도 제거해야 되고 네.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응축되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수분만 한 10에서 2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경제성은 떨어져요. 장점은 또 있어요. 네. 장점은 이제 드라이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숙성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변수값이 많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다른 숙성 방식 대비 네.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장인의 맛을 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드라이에이징이랑 반대되는 웨드에이징. 네. 웨드에이징은 어떤 방법인가요? 웨데이징은 사실 최근에 나온 숙성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숙성에 대한 동경도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숙성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방식인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진공 포장이고 그다음에 저온 보관이겠죠. 예를 들자면 진공 포장된 걸 김치 냉장고,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환경값에서 시간으로 숙성을 하는 게 이제 웻 에이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웻 에이징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편한 숙성 방식이라고 하면 또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건 맛이 부드러움과 그 특유의 육즙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숙성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웻 제가 에이징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꿀팁은 저희 이제 사이트에서 고기를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고기 봐서 어떻게 보관해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어쨌든 고기를 받았을 땐 진공 포장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쵸, 네. 진공 포장이 풀리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두셔도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웨데이징 되는 효과도 보실 수 있으시고 냉장 해동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웨데이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 팁을 네. 드리자면 또 오해하시는 분도 아, 계시니까 우리가 숙성을 할 때는 네.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온도와 환경값이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값에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 고기를 사게 되면 한 200g, 300g 정도 되는데 네. 이 무게에 따라서도 숙성 변수는 생깁니다. 네네. 네, 그래서 200g짜리를 김치 냉장고에 일주일 놔뒀는데 난 안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신다고 그건 하면은 네. 온도와 특정한 환경값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숙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시도는 해보시되 네, 그러니까 네. 보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저는. 네. 웻 에이징 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웻 에이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이제 마지막 숙성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좀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워터 에이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많이 네, 그래서 들어봤죠. 워터 에이징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워터 에이징이라고 하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식당들에서 이제 워터 에이징 하는 걸 많이 보시는데요. 네, 워터 에이징이 웻 에이징이랑 사실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워터 에이징은 이제 웻 에이징의 장점을 조금 더 증가시킨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웻 에이징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편하게 숙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편하게 숙성하는 그 변수값, 온도와 그 환경값을 워터 에이징은 조금 더 편하게 만든 겁니다. 물이라는 매질 자체가 공기보다는 훨씬 더 온도 전달력이 좋아요. 때문에 물에 담궈서 숙성을 하게 되면 내부까지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 수 있고 온도의 변화를 적게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숙성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고 대량으로 숙성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물에 담기게 되면 물의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물의 압력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숙성이 가능해서 부드러운 고기를 좀 더 정확하게 네. 아니면 조금 더 오류 없이 네.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은 명확합니다. 네, 네, 뭘까요? 이게 우리가 드라이 에이징이나 아니면 다른 에이징 대비 네. 맛의 변수가 적어요. 네. 워터 에이징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쉽게 가장 대량으로 숙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우현 대표님 모시고 숙성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기는 썩기 직전이 가장 맛있다. 바로 이 말을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숙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집에서 당연히 숙성해서 드시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고기를 구입하시거나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고기를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숙성을 AI, 인공지능으로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기부인이었고요.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2부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네. 네. 가시죠.